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알기 쉬운 지구과학을 함께 공부하는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구과학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사실은 지구과학 1에서 천문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과목을 가리키는 강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최신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가 다양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가리켜야 되다 보니까 좀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어려워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똘똘한 친구들 이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지금 여기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최신 이론이에요. 실제로 이 이론을 주장하신 이 학자분이 아직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론인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쉽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같이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론 특강 여러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주론이라는 건 뭘까요? 우주론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주에 대한 관념, 생각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과거의 우주는 어땠고 현재 우주는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우주는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 우주에 대한 생각을요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미래의 우주는 어떠한 모습일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물론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나이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맞닥뜨리게 될 우주는 과연 어떤 우주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모를 거야. 아마 옛날 노래여가지고 선생님 나이 때는 아는데 우연히 널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라는 노래 알아요? 혹시 왁스라고 모르죠? 왁스 옛날 가수인데요. 그 가수의 노래 제목이 생각났어요. 우연히 그 노래 제목은 아니지만 첫 소절에 우연히 널 찾아 우연히 과연 선생님이 왜 우연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지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론 시작합니다. 자, 우주에 대한 생각들, 이 우주론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우주론들이 많이 재창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하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돈다라고 했던 천동설이 있었고, 그 천동설에서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하는 지동설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동설에 근거해서 태양주위를 나머지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에 대한 생각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의 우주. 우리가 과거의 우주에는요, 여러 가지 우주론들이 있었어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최근에 와서, 1900년대에 막 이렇게 와서요,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우주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을 대부분 다 믿다가, 지지하다가, 그걸 우리가 지지한다 그래요. 지지하다가, 빅뱅 이론이 대두가 됩니다.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이 대두가 돼요. 여러분, 빅뱅 우주론의 정식 명칭은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대폭발 우주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갑자기 꽝 하고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후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대폭발 우주론이거든요. 근데 이 대폭발 우주론이 처음에 제창이 됐을 때, 주장이 됐을 때
그 전에 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우주론을 믿던 사람들이 아유 쟤네들 봐 쟤네들이 뭐 빅뱅이래 크게 빵 하고 터졌대 빅뱅이라고 놀렸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빅뱅 이론이라고 빅뱅 우주론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빅뱅 우주론을 이제 지나쳐서 최근에 오면서 오늘 공부할 급팽창 우주론이 대두가 됩니다. 이 급팽창 우주론은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스모식 인플레이션 아니면 코스믹 인플레이션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팽창인데 그냥 팽창이 아니라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이 발표가 되고요. 현재는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평탄한 우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평탄하다. 왜냐하면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은 직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중력이나 이렇게 무거운 물체나 이런 천체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도 배웠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은 왜곡된다. 그때 빛도 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현재는 평탄한 우주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래의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요, 팽창하긴 팽창하는데요, 가속 팽창하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팽창하는 건 모두 다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근데 그냥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까지 오늘 이런 우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론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이론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이론을 일으키는 물질들, 에너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더한 표준 우주 모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거를 공부하려면요, 사실은 왜 인플레이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빅뱅 이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연관된 거거든. 빅뱅 이론이 대두가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인플레이션 이론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관측 실제를 가지고 암흑물질이나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우주 모형을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파트 1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적어가지고요, 과거의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과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뱅 우주론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가수 빅뱅 아니고요, 거짓말 그 빅뱅이 아니고 허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대폭발 우주론, 그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이라고 썼고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다. 그러면 이 허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별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화면에 선생님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은 또 선생님이 가려지겠네요. 이렇게 별이 하나 있는데요. 별이 사방으로 빛 에너지를 내놓아요. 근데 그 빛 에너지는 백색 광이어서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선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빛 에너지가 왔다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매질을 만나면, 프리즘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리막대 같은 거예요. 근데 공기 중을 지나오던 이 빛 에너지가, 전자기파가 유리라고 하는 매질을 만나면요, 매질이 달라지면 굴절하게 됩니다. 근데 굴절하는데 그냥 굴절하는 게 아니라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을 많이 해요. 파란색, 자주색 이쪽 파장이 짧은 쪽은요 많이 굴절하고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적색 쪽은요 덜 굴절해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파란색은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많이 굴절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색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요 이거보다 덜 굴절하고요. 그 다음에요 빨간색은요 요거보다 덜 굴절하면서요 이렇게 빛이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돼요.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금 요게 이렇게 쫙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쁘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요 뿅. 자 이렇게 파란색이었다가 노란색 파장이었다가 그리고 뿅 뿅 뿅. 자 빨간색이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오다가 이 물 입자 공기 중에 떠있는 물 입자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분산되면서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불하고 무지개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스펙트럼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파란색 쪽이요 파장, 우리가 파장을 라무다라고 해서 로마자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파장이 짧은 쪽이에요. 그거요. 파란색이. 그다음에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긴 쪽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파장이 짧은 쪽이 고온의 에너지를 가진 파장 빛 에너지들이고요. 빨간색 쪽이 이거보다 저온의 에너지를 가진 온도가 낮은 에너지가 낮은 선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오는데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별의 속에 있는 어떤 원소들에 의해서 이 스펙트럼에 흡수선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별에 수소가 있었다.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수소가 있었다. 근데 이 수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4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 600나노미터 이런 스펙트럼 선 중에 여기에 흡수선이 요렇게 뭐 예를 들어 두 가닥 그리고 이쪽에 한 가닥 이런 식으로요 검은색 선들이 생겨요. 흡수선들이 너무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할기에 많아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흡수선 스펙트럼. 근데 이 흡수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얘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떠한 물체가 나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가만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면 이 일정한 놈에서 나온 빛 에너지는요 원래의 파장이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에다가 원래의 파장을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워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원래의 위치예요. 이렇게 원래의 위치에 흡수선들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원래는 무엇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요 만약에 만약에 어떠한 물체가 나한테 다가온다면요 다가오는 물체에서 나온 빛 에너지는요 파장이 짧아져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요 도플러 이펙트라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 그래서요 파장이 짧은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흡수선들이요 짧은 파란색 쪽으로요 이렇게 이동해요. 선들이 지금 선생님이 검은색 선들을 다 어느 쪽으로 이동해서 그렸어요? 파란색 쪽으로 이동했죠.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요 블루 시프트라고 해가지고요 한국말로는 청색 쪽으로 파장이 짧은 쪽으로 편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청색 편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얘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즉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물체는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우리가 앰뷸런스도요 이렇게 올 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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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도플러 효과거든요. 기체가 가까이 올 때 커지다가 작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도플러 효과인데요.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가까이 오면. 그런데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멀어지면요 이 선들이요 청색이 아니라 적색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같이 기준점보다 긴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걸 우리가 레드 시프트라고 그래서요 적색 편이라고 하고요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물체가 나한테서 후퇴하라,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얘랑 나랑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상태에서 빨리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야.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그게 도플러 효과로 일어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적색 편의가 일어나면 후퇴하는 건데, 멀어지는 건데, 만약에 엄청 빠르게 멀어진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적색 편의가 굉장히 긴 쪽으로 이렇게 생겨요. 선들이 적색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큰 적색 편의가 일어나면요, 큰 적색 편이가 일어나면 걔는 매우 빠르게 후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빠르게 엄청 빨리,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서 막 도망가는 거야, 나한테서. 이렇게 빨리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거는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거는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관측자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저 멀리에 알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에 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별이 있는데 그 별이요 나한테서 실제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V라는 속도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공간 속도라고 그래요. 공간 속도. 응? 공간에서 멀어지는 속도. 근데 이 공간 속도를요 두 가지의 힘의 벡터, 우리 속도 벡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리학에서 우리가 벡터의 합 배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쪽 방향하고요, 이쪽 방향의 두 가지 두 가지 속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 지금 여기 수직한 방향에 있는 이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V 탄젠셜이라고 불러요. V 탄젠셜. 그래서 이거의 약자를 따가지고 VT라고 그래요. VT. 그럼 VT라는 건 뭐냐면, 탄젠셜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접선 속도라고 그래요. 접선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서 수직하게 얘가 지나가는 거야. 그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느냐. 이게 접선 속도. 여러분, 접선 속도는요 4.74 μr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고유 운동이라고 하는 각도, 하늘에서 얘가 얼마큼 움직였는지 각도를 알면요 걔의 접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접선 속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얘기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쪽 VR, 요거를 우리가 VR이라고 그래요. VR이 뭐냐면, VR은 V 레디얼이라고 그래서요. 레디얼이 뭐냐면 시선 방향의라는 영어예요. 시선 방향의, 내가 바라보는 방향.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멀어지느냐 가까이 오느냐 이 얘기야.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V 레디얼이라고 하는데요. V 레디얼은 뭘로 추정할 수 있냐면 CZ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C라는 건 광속이거든요. 광속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1초당 3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빠르기.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숫자고요. 그 다음에 Z라는 건 뭐냐면, C 곱하기 Z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예요.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리학에서 델타라는 건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제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소의 흡수선 중에 400나노미터 부근에서 생겨야 되는 흡수선이 원래 람다 제로에서 생겨야 되는데, 여기에 그림처럼 이만큼 움직였다 이 얘기야. 그게 람다 1인 거야. 움직인 나중에 파장이 람다 1.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면, 어떤 별을 관측했더니,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더니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즉 하나같이 선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 레드로 움직였어? 빨간색으로 움직였어? 적색으로 움직였어? 네, 빨간색, 레드, 적색으로 움직였죠. 이렇게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는 것은 나한테서 무엇하고 있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후퇴한다 라는 거지. 근데 후퇴하는데
파장이 원래 람다 제로였는데 람다 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긴 쪽으로 간 거니까 람다 원이 더 큰 거잖아. 그럼 람다 원이 람다 제로보다 큰 거니까 람다 원 마이너스 람다 제로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람다 원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얘가 여기 있는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게 이게 양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VR도 뭘로 나오는 거야? 플러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V 레디알 저 시선 방향 속도가 0보다 크면 즉 플러스이면 무엇하는 것이다? 후퇴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떠한 천체를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천체의 우리가 빛을 나한테 오는 건요. 이 천체에서 나한테 오는 유일한 건 빛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빛을요 스펙트럼으로 분석해가지고요 이 스펙트럼 흡수선들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매우 복잡한 선들이 하나같이 적색 편이가 일어났더라. 아 그럼 걔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지.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허블이 여기다 그려볼게요. 허블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우리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허블이 이미 거리를 알고 있는 어떤 은하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벌써 다른 방법으로 이 A라는 은하, B라는 은하, C라는 은하의 거리를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다고. 샘플링 하는 세 개, 가까이에 있는 여기 지금 세 개의 구슬이 있는데 세 개의 구슬까지 거리를 이미 안다고 다른 방법으로.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A, B, C라고 하는 은하들의 내가 너무 막 그런가요? 찌그렸죠? 이 A, B, C라고 하는 은하들의 흡수선들을 하나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뭐가 일어났냐면 접색 편이가 일어난 거야. 그럼 A, B, C가 다 나한테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 멀어지긴 멀어지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A는요, 요런 빠르기로 멀어지고요. B라는 은하는요, 더 멀리 있는 은하는요, 더 빠르게 멀어지고요. C라는 은하는요, 더 빠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거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어. 이게 우연이야? 우연히 널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아까 선생님이 왁스 노래 얘기했죠. 이게 우연이야? 우연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져? 물론 우연일 수도 있죠. 내가 던졌는데요. 그 던진 동전이 갑자기 바닥에 맞고서 똑바로 딱 서요. 쓸 수 있지. 물론 쓸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보니까 은하들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빠르게 후퇴를 한다는 거야. 이게 우연이야? 허블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연히. 그래서요 허블의 법칙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허블의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원고를 21장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두 번째 장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의 법칙. 자, 허블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런 허블의 법칙을 발표하게 됐는데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허블의 법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가 있어요. 풍선이에요. 풍선. 여기다 선생님이 미대 가려고 했던 실력으로 옛날에 미대 가려고 했어요. 진짜로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풍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죠. 근데 이 풍선 위에요 이렇게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개미가 있는 거예요. 그림 참 잘 그리죠, 그렇죠? A, B, C라는 개미가 있는데 이 A라는 개미로부터 B라는 개미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2cm야, 2cm. 근데 B라고 하는 개미에서 C라는 개미까지도 또 마찬가지로 2cm야. 그러면 A라는 개미한테서 C라는 개미까지는 몇 cm게? 4cm죠, 4cm. 4cm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풍선이라고 했냐면 풍선이라는 공간에 개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개미가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계속 가서 마치 지하철 2호선이 돌아와서 제자리로 오듯이, 그쵸? 기차가 통용열차가 그 에버랜드에 있는 그 T 익스프레스가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듯이 이렇게 와서 제자리로 온다는 거지.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아니야.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허블은요 우주의 중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주의 중심이 없는 이 공률을 그리고 있는 공률,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풍선이 이렇게 팽창하는 거야. 풍선이 커진 거야. 풍선이 커졌어, 얘들아. 풍선이 커졌다는 건 뭐야? 공간이 팽창한 거지. 그래서요, 우주가 무엇하고 있냐? 팽창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험으로 빗대어서 얘기한 거야. 고음풍선이 커지듯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공간이 확장된다고 해서 개미도 커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개미 세네 마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람 불면 풍선이 커질 때마다 개미도 커지나? 그럼 계속 불면 개미가 이만해지겠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개미도 막 커지겠네? 그거 아니죠. 개미는요 안 커져요.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개미는요 안 커지고요. 자기들끼리의 사이의 거리만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2cm였는데 4cm가 되고요. B에서 C도 똑같이 팽창한 거니까 4cm가 이렇게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 A라는 개미가 팽창하는 이 풍선에서 봤더니 B라는 개미랑 C라는 개미가 다 같이 무엇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지. 후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B라는 개미가 봐도요. B라는 개미가 봐도 A와 C가 나한테서 다 멀어지는 거고요. C라는 개미가 봐도 A와 B라고 하는 개미가 나한테서 다 멀어지는 거야. 즉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고음풍선 어디에 있는 관측자가 보더라도 다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서 다 같이 후퇴하라. 후퇴 속도가 나타나는 거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요. A라는 개미가 B를 봤더니 2cm가 4cm가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초 걸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세크라고 하는 시간 동안 1초 세크를 표시한 겁니다. 1초 동안 2cm라고 하는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속력인 거잖아. 그쵸? 2cm per 세크가 속력이지. 그런데 C는 어때요? A한테서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1초, 똑같은 1초라는 시간이잖아요. 1초라는 시간 동안 원래 A에서 B까지 4cm였는데 A에서 C까지 4cm였는데 8cm가 된 거잖아요. 그럼 몇 cm가 늘어난 거예요? 4cm가 늘어난 거지. 그럼 속력이 4cm per sec지. 그럼 누가 빨리 멀어진 거야? 나한테서 공간이 팽창하는데 A가 봤더니 B랑 C가 여기 있었는데 멀어지는 거야. 근데 누가 더 빨리 멀어져? C가 더 빨리 멀어져. 왜? 실제로 B하고 C가 진짜 나한테서 멀어진 거야? 우연히 널 찾아 우연히 멀어진 거야. 우연히 멀어진 거야?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멀리 있는 개미가 빨리 멀어지듯이 여기다 이제 씁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그럼 여러분 빠르게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적색 편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허블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멀리 있는 우주일수록 빠르게 멀어지더라. 아 그렇구나. 결국엔 1번 우주는 무엇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팽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팽창하는 우주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의 중심은 없다. 개미가 걸어가면 계속 걸어가서 언제부터 제대로 오죠.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가 중심도 아니에요. 중심은 없어요.
이렇게 허블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허블이. 자, 어떻게 나타냈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해 봤는데요. X축은요 거리예요. 거리.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은하까지의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해보자. 근데 은하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단위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파섹이라고 하는 거리 단위예요. 우주에 있는 거리 단위 파섹. 근데 파섹도 너무 우주까지 은하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냥 파섹이 아니라요 메가 파섹이에요. 메가. 여기서 메가라고 하는 건 10의 6승이야. 10의 6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의 6승 파섹인 거야. 그러니까 10의 6승이라는 게 뭐냐면 100만. 100만 파섹. 이 1인 거지. 여하튼간에 메가파섹이고요. Y축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근데 단위가 뭐냐면 킬로미터 퍼 세크. 은하들이 나한테서 킬로미터 퍼 세크로 멀어지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같이 은하들이 다 무엇한다? 나한테서 멀어진다. 후퇴한다. 그래서 무엇한다? 시선 속도가 후퇴 속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VR, radial velocity가 그러니까 radial velocity가 그러니까 그 시선 속도가 뭘로 나타난다? 플러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래프가 다 플러스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 풀 때 멀어지냐 하면은 허블의 법칙만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어디로 그려졌어? 플러스로 그려져 있구나. 후퇴하는 게 플러스구나. 그럼 가까이 오는 건 마이너스구나. 이거만 생각하면 뭐 깊이 고민 안 해도 돼요. 멀어지는 건 플러스예요. 허블의 법칙에서 플러스로 그렸으니까. 근데요, 여기에다가 허블이요 이미 거리를 알고 있는 몇 개의 은하를 샘플링 해본 거예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라든지 뭐 연주 시차라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이미 여기 우리 은하 옆에 있는 몇 개의 은하를 거리를 이미 쟀어. 사실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은 다 건들지도 못했고 내 옆에 있는 은하 몇 개만 여기 있는 몇 개만 우리가 거리를 측정한 거야. 근데 걔네들을 한번 이 그래프에다 나타냈더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어떤 관계가 있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커진다라는 관계가 있지. 우연이야? 우연히 커져? 아니라니까. 그래서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요 허블 상수라고 했고 허블 상수의 h를 따서 라지 h를 우리가 허블 상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울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요게 기울기잖아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울기는요 밑변이 뭡니까? r 분의 높이는 뭐였어요? y축의 vr. 이게 뭐예요? h가 되겠죠. 즉 여기서 r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vr은 h 허블 상수 곱하기 r이 되겠다. 우리가 이거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이미 허블 상수라고 하는 값을 다른 은하들로 알아냈다. 이게 상수값이야. 즉 숫자야. 숫자를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미지의 은하를 찾아냈다. 근데 직접 가볼 수가 없다. 워낙 멀어서. 그러면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낼까? 그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무엇만 측정하면? 후퇴 속도만 측정하면 VR만 측정하면 뭘 할 수 있다? 그 별까지의 거리를 파섹 단위로 메가파섹 단위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즉 얘기하면 요거죠. 여기 그래프에서 이 점들로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랬다가 내가 어떤 임의의 어떤 은하의 VR만 측정하면 걔가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뭘 구할 수 있다?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허블의 법칙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허블의 법칙으로 뭘 알 수가 있냐면 1번 첫 번째 우주의 나이도 구할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우주의 나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주가 빅뱅에서 한 점에서 태어났다. 근데 얘가 이렇게 지금 팽창해서
그때 처음에 출발했던 애가 요 끝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우주의 나이라는 건 이 첫 번째가 여기서 출발 시작해서 여기까지 도착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그럼 얘가 v라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응?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니까 r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시간 t는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부터 도착지까지 지금 우주 끝까지 달려간 거 아니에요? 빅뱅 하면서 빵 터져가지고 달려가서 지금 끝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끝에까지 간 시간을 따지면 얘 나이가 되겠지, 우주의 나이가. 그렇게 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하니까 t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v분의 r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 허블의 법칙에서 v는 hr이니까 v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h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결국에는 t는 h분의 1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주의 나이는 뭘 구해요?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블 상수만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요, 과학자들이 허블 상수를 구해봤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허블 상수가요, 막 50이네 또는 100보다 이상이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현재는요, 이 허블 상수 값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생각하냐면 60에서 한 80km/s per 메가파섹. 그러니까 1초 1메가파섹당 60에서 80km/s로 멀어지는 이 우리가 허블 상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이게 뭐 68이네, 70 얼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허블 상수 값은 주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고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h의 역수, 그러니까 60에서 80의 역수 해주면요. 근데 이걸 그냥 역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킬로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그리고 세크, 초 그리고 메가파섹 이걸요 다 단위 변화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단위 변화를 해주니까 우주의 나이는 얼마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요 대략 138억 년이에요. 138억 년.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하고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꽝 하고 터져서 팽창하고 있는데 몇 년 걸렸다? 지금 몇 년 됐다? 우주가 만들어진 지 138억 년. 여러분 몇 살이에요? 아유, 다른 분들도 일반인 분들 볼 수 있는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몇 살처럼 보이나요? 그런데요, 우주의 나이가요 138억 년이나 됐어요.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허블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주의 크기도 알 수 있어요. 우주의 크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팽창했을 것이다. 그런데 얘가 제일 빠르게 팽창할 수 있는 속력이 얼마냐? 우리는 이론적으로 해요. 물리학에서 제일 빠른 속력이 광속이라고 그래요. 광속. 그러니까 광속으로 달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간 거리 r, 그게 이 크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에서 V는 HR에서 얼마의 속도로? C의 속도로 HR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R은 H분의 C로 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즉 광속을 허블의 상수로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대략 우주의 크기가 138억 년이니까 138억 년 걸렸다는 건 138억 광속으로 138억 년만큼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리의 단위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 라이트 이어, 1 광년이거든요. 그러면 138억 년 동안은 138억 라이트 이어, 광년. 그래서 우리 우주의 크기는요 138억 라이트 이어. 그래서 138억 광년 정도 그 크기가 그렇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허블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허블의 법칙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의 중심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허블의 법칙으로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사실은요, 이 허블의 법칙을 발표하기 전에는 다른 우주론이 있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정상 우주론이라는 우주론이 있었어요.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도요, 우주는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 이만했는데 점점 이만해지고 점점 이만해질 것이다 라고 우주는 팽창한다 라고 해.
지금까지요 모든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은요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게 거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 그런가 봐. 응? 응.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에 여기에 은하가 하나가 있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은하가 하나가 있었다. 근데 이렇게 공간이 커지면서 은하가 또 세 개가 나가지고 물질이 공급이 돼서 이렇게 은하가 두 개가 되고요. 또 커지면서요. 은하가요.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개가 이렇게. 점점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점점 우주는 팽창하는데 질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피가 커지지만 질량도 증가하면서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한 우주를 가정한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해지려면 공간이 팽창하는 것만큼 새로운 물질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게 정상 우주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맞는 거야. 근데 팽창할수록 은하들이 뿅뿅뿅뿅뿅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우주를 믿었어요. 그런데 허블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새로 생기는 건 아니야.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원래 있던 놈들만 공간적으로 멀어지는 거지 새로 생기는 건 아니야. 니네들 알잖아. 물리법칙에서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보존돼야 되잖아. 근데 없던 애가 왜 갑자기 생겨? 아니지. 그래서 빅뱅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빅뱅 이론은 뭐라고 하냐? 공간이 이랬다. 근데 공간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팽창한다. 이거는 맞는 거야. 그런데 질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질량은 보존돼야 돼. 그래서 일정해. 그 대신에 공간이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해.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가 감소해. 이걸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믿고 있다? 빅뱅 이론을,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다. 처음에 정상 우주론이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에 있는 천문학자들, 유명한 저명하다고 하는 천문학자들이 다 정상 우주론을 막 발표하고 있었단 말이야. 모여서 막 서로 막 논문 발표하면서 정상 우주론이에요. 막 이걸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교수가 나타나더니 혼자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야 아니야 빅뱅 우주론이야 대폭발 우주론이야 대폭발했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와 네 말이 맞네 이러진 않겠죠. 처음에 무시했어요. 야 쟤 뭐라는 거야. 뭐? 대폭발 우주론? 그래서요 어떻게 비웃었냐면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한 저명한 천문학자가 라디오에다 대고 요즘에요 어떤 천문학자가 나와서요 그 뭐라고 하더라? 크게 빵 하고 터졌다나? 크게 빵! 빅뱅! 빅뱅! 거짓말? 나 부르고 순간 부를 뻔했는데 빅뱅이라고 했다고. 빅뱅 조롱을 했다고. 근데 그게 닉네임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빅뱅 이론이라고 불러. 원래는 대폭발 우주론이야. 그래서 이 대폭발 우주론이 지금까지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한 점이었어요 우주는. 근데 이 우주는 한 점이었는데 매우 초고온,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초고온이었고요. 매우 초고밀도였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꽝 하고 터진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지. 대신에 새로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는 우주라는 거지. 알겠니? 근데 이 빅뱅 이론에서 처음에 우주는요 굉장히 불투명했어요. 그러니까 빛조차도 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매우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개 낀 것처럼 빛이 우리 유리창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빛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초고온 불투명한 상태였다가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드디어 이 안개가 걷히고 우리가 빛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그 투명해진 게 뭐냐면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38만 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빛 에너지가 사방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때 나간 이 빛 에너지가
대략 3000 K, 대략 3000K 정도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K라고 하는 건 도시가 아니라 화씨, 그러니까 절대 온도, 절대 온도로 3000K일 때 복사가 방출한 거였어요. 우주 공간으로. 근데 그때는 3000K니까 매우 온도가 높으니까 파장이 짧았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거든. 매우 파장이 짧은 빛이 나갔어, 고온에. 근데 걔가 지금까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은 거야. 식으면 에너지가 낮으면서 파장이 길어져, 웨이브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긴 파장의 빛이 된 거야. 근데 이 파장이 지금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7.3cm가 되는 거야. 7.3cm. 그럼 7.3cm의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웨이브, 레디언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파로 관측이 되는 거야. 그게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2.7K 우주 배경, 백그라운드 배경, 복사, 레디에이션,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그러면 진짜 니네들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냐? 그러면 빅뱅 이론의 증거를 대봐. 증거. 만약에 빅뱅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이 빅뱅 이론의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론의 증거 두 가지. 빠밤. 자, 첫 번째는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입니다. 자, 이것도 긴 얘기인데 선생님이 짧게 얘기해 볼게요. 우주가 처음에 초고온 한 점에서요, 빵 하고 터지잖아요. 잘 봐요.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순간에요, 빵 하고 터졌다가 팍 커졌다가 쫙 커지고 쫙 커졌어요. 빵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1초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5승, 1초가 빙 빵 하자마자 그 순간에 팍 커진 거야. 그 다음에 팍 커지고 팍 커지고 지금까지 팍 커지고. 흥분해 가지고. 근데 빵 터지는 이 짧은 순간에요, 이 1초도 안 되는 이 짧은 순간, 그리고 몇 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순간, 그리고 몇 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순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몇 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3분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3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3분이면 진짜 일어나서 양치하는 시간밖에 안 되는데, 양치하는 시간 동안 우주 공간에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처음에요, 우주가 폭발하고요, 물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쿼크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업쿼크, 다운쿼크, 탑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런 애들 생기고, 중성 미전 생기고, 전자가 생기고, 이런 복잡한 애들이 생겨요. 나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생겼다가 이 업쿼크랑 다운쿼크가 뭉쳐가지고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를 만들어. 네. 그래서 우주가 빅뱅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 핵을 만들어요. 그 원자 핵에 이제 나중에 전자가 붙어서 우리가 원자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복잡하니까 물질이 이제 새로운 물질이 이제 생긴 거야. 생기는데 그 최초에 이제 생기면서 그때 처음 순간에 이제 생겼던 놈들 중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 수소,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원자 핵, 전자가 아직 안 붙은 핵만, 그리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고, 최초에. 물론 걔가 이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제 전자랑 부딪혀서 이제 수소와 헬륨이 되고, 걔네들이 이제 별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변화를 겪었지만, 빅뱅 우주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가처럼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우주가 처음에 빅뱅하고 터졌을 때 초기에 양성자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구슬이요, 이 회색 구슬이 양성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4개.
양성자 14개가 만들어졌다. 근데 요게 지금 이제 그림이 지워졌는데요. 중성자도 2개가 만들어지고 구슬이. 그래서 2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우리가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색깔만 다른 구슬이야. 그런데 지금 이 지금 회색 구슬은 몇 개? 14개. 그러면 중성자 구슬 빨간색 구슬은 몇 개? 2개. 그러면 개수비는 몇 대면? 7대 1.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7대 7대 1의 비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빅뱅 우주론에서. 근데 얘가 빅뱅 3분이 지났을 때 빅뱅 3분 칸에도 아니고요. 3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14개 쉽게 얘기하면 14개 중에 2개의 양성자랑 그리고 2개의 원래 있던 중성자랑 이렇게 결합해서요. 한 개의 이게 헬륨 원작 핵이거든. 헬륨이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인 핵을 갖고 있거든. 이게 헬륨이에요. 헬륨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구슬들은 다 하나하나의 구슬이 수소 원자 핵이 된 거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수소 원자 핵은 몇 개예요? 수소 원자 핵 12개죠. 12개.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은 몇 개예요? 헬륨 원자 핵은 1개죠. 개수로는 12개 대 1개야. 근데 질량으로는 질량. 근데 이때 수소와 헬륨핵을 이루는 이 구슬 하나하나가 다 같은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 질량이 12대 1이 아니고 4구나 4. 구슬이 4개가 들어있으니까 12대 4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 대면? 3대 1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빅뱅 이론에서 이제 빅뱅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3분이 지났을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개수 비율이 아니라 질량 비율이 3대 1, 즉 우주 공간에는 수소가 75% 그리고 헬륨이 25%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지 분석을 해봤거든요. 소름. 몇 대 몇이었게요? 바로 75대 25였습니다. 몇 대 몇? 3대 1.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던 게 맞구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하나 밑줄을 쳐주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3대 1.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이제 증거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영어로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가 한 점에서 만들어졌다. 그때 잠시 후에 우주가 팽창했다. 근데 처음엔 불투명했는데 드디어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빛 에너지가 사방으로 방출됐다.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우주의 온도가 3000K였다. 그때의 시간이 얼마냐면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빅뱅하고 터진 지 38만 년이 되기 전까지는 안개였다. 불투명했다. 근데 안개가 걷히고 드디어 빛 에너지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가 3000K였다. 즉 3000K이기 때문에 매우 파장이 짧은 빛 에너지였다. 근데 걔가 지금까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서 매우 긴 에너지가 됐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파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이론적으로 약 7cm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요, 이걸 관측한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펜지어스라고 하는 분하고요,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마 지금 살아계실지 모르겠네.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벨이라고 하는 회사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신회사야, 통신회사. 옛날 통신회사.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텔레콤 이런 이제 통신회사인데, 그 통신회사에서 연구원이셨어요. 연구원. 그러니까 통화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원.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통화 품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가 막 무전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런 막 전파가 이제 다른 이제 잡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걸 잡음을 없애는 이제 연구를 한 거야. 근데 뭘로 연구를 했냐면, 이렇게 무슨 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무슨 이렇게 생긴 나팔관처럼 생긴 게 무슨 큰 우리 교실 반만한 사이즈가 직경이 그 정도 되는 전파만 안경이에요. 스카이라이트처럼 생겼는데 접시로 생기지 않고 무슨 관처럼 생겼어. 관악기 막 붕 이거 부는 것처럼 관처럼 생겼는데, 이런 걸로 이제 관측을 한 거야. 집보다 커, 엄청 큰데 이걸로 관측을 한 거야. 근데 이걸로 관측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걸 방향을 이렇게 이쪽으로 지시하고 이게 전파만 안경을 이렇게 갖다 대고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제 빛 에너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빛 에너지가 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잡음이 있는 거야. 잡음, 이런 잡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거 소련에서 보내는 방해 전파다.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니까 저 적군에서 우리한테 이제 방해 전파를 쏘는 거다 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대. 원서에 써 있어.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나한테 방해 전파를 쏜 거면 이쪽으로 봤을 때만 그 전파가 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돌면, 예를 들어 딴 쪽을 바라보면 그때는 이 전파가 검출이 안 돼야 되잖아. 그쪽 방향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어때요? 그쵸? 검출이 안 돼야 되는데 모든 방향으로 다 조사해봤거든? 네, 모든 방향에서 그런 잡음이 오는 거야. 이런 잡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음이 오면, 아이 뭐야 이거 귀찮은데 이거 뭐 있겠지 뭐, 그래서 그냥 넘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은 이게 궁금했던 거야. 왜지? 그래서 이분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왜지? Why? 왜지? 그래서 왜 이런 어떤 칙칙 이런 잡음이 생기지? 그래서 이 잡음의 세기를 측정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파장 센티미터 약 7.3cm 파장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놓고, 더 짧은 파장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놓는 걸 이거 검출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내놓는 물체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실험실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복사 에너지를 내놓는 물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물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 봤더니 2.7K. 완전 나 지금 나도 소름 끼쳤어. 이분들이 우와 드디어 뭐였다? 알아냈다. 빅뱅, 내가 주워 들은 거, 주워 들었다면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빅뱅 우주론의,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대.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식어가지고 지금 약 3K 정도 되는 온도일 거래. 근데 그거에 증거를 찾고 있대. 근데 우리가 찾아낸 거야. 2.7K라고 하는 복사 에너지가 모든 곳에서 떠돌아다닌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무엇? 지금 얘기했던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서 얘기했던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 두 가지였고요.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펜지어스 윌슨이 처음에 관측했던 요 동그란 게 뭐냐면요, 여기에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 공간을 이렇게 원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 공간에서 여기 지금 음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색칠되어 있는 이 전체, 이 럭비공처럼 타원처럼 생긴 이 전체가 색칠되어 있는 거거든. 푸른색으로,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에너지가 검출된다고 생각하면 돼. 우주 공간에서 어디서든 검출됐다는 그 그림이야, 표시야. 근데 그걸요 1992년에 코비 만환경으로 관측을 했더니 더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야. 그랬다가 2003년에 WUMAP이라고 하는 관측 위성으로 했더니 더 이제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2013년에 더 좋아진 거지. 그래서요, 거의 모든 우주에서 이 2.7K 복사 에너지가 모두 지금 떠 있다는 것을 관측한 거야. 모든 위치에서. 그 얘기는 뭐야? 우주 공간이 거의 균질하다. 2.7K 정도 된다. 균질하다. 그런데 미세한 차이는 있다.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미세한 차이. 미세한 차이를 색깔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좀 진하게, 좀 흐리게. 이게 났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야.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가 이렇게 온도가 높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빅뱅 우주론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빅뱅 우주론에서 풀지 못한 숙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가 본론인데요.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3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3가지. 마치 우리 지구과학에서요, 옛날에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 알아요? 지질학에서. 대륙 이동설 할 때 백에너. 아우 목 아파. 베개 좀 줘. 백에너. 백에너가 있잖아. 근데 이 백에너가 대륙은 이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야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아 몰라 아직 몰라 라고 했잖아. 그치? 그것도 있었고요. 천문학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천동설이었다가 지동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야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지구가 돌면 연주시차를 네가 한번 측정해봐. 연주시차가 어딨어? 했을 때 아니야 아직 연주시차는 측정 못해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빅뱅 이론도요, 빅뱅 이론을 주장했지만 이걸로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근데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3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라이즌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서요. 호라이즌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지평선 문제라고 그래. 지평선 문제. 뭔지는 잠시 후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호리즌. 두 번째는요, 플랫트니스 프로블럼 이라 그래가지고요. 플랫이 뭐냐면 평평한 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평탄 아니면 평평성 문제라고도 하고 평탄성 문제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뭐 그렇죠? 영어로는 플래트니스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3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 그래요. 모노폴.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는요,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홀극 문제.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빅뱅 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3개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호라이즌 프로블럼. 두 번째 플래티니스 프로블럼. 그다음에 마그네틱 모노폴 프로블럼.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3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할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